안녕하세요. 분당 잡설 이경화입니다. 네, 김대한입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못 뵀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모의고사 관련된 영상을 찍고 이제 벌써 내일이면 성적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애 둘 다 수시로 갔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보는 게 맞는 방법일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더 모르실 거예요. 올해 또 처음으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시행하기도 했고 과연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 부분을 우리 김지환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정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거를 담고 있다 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점수만 보시면 안 되는데 백분위를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백분위 정보가 학급 내에서 속차를 기준으로 해서 제공되는 백분위,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백분위, 그리고 전국 백분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말씀해주신 원점수라는 거는 내가 받은 점수, 그쵸. 100점 100점 만점에 뭐 99점, 뭐 98점, 뭐 이렇게 되는 게 원점수고 말씀해주신 100분이라는 건 내가 학급 내에서 몇 프로일까? 그 다음에 전교에서 몇 프로일까? 전국에서 몇 프로일까? 네, 그렇죠.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100분인 거죠. 네. 그래서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잘하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백분위가 주어지는데 전국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기준으로 제공되는 백분위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갈 때 활용되는 백분위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학급 내나 학교 내 백분위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학교에서 내 100분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흥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국으로 따져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그쵸.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럼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할까요? 분당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얘기하신 사례는 좀 드물고요. 그렇죠. 네. 학교 내에서의 석차 백분위가 떨어지는데 전국 백분위는 좀 좋게 올라가고.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열별로 편차가 존재하긴 하는데 특히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좋아지는 경우고,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환산되지 않고 공통으로 환산되기 때문에요. 좀 전국 백분위가 더 좋게 나오는 경향. 성적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원점수를 일단 확인하게 되고 100분위를 확인을 하잖아요. 자, 내 반에서는 어느 정도 했지? 학교에서는 전국에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보게 되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점수만 보고 그때를 끝이거든요. 근데 그건 앞장에 주로 나오지 않고 뒷장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아니면 과학, 사회 같은 경우가 어떤 영역의 문제를 틀렸는지 정오표가 제공이 돼요. 특정한 영역에서 틀린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앞으로의 시험에서 어떻게 보강해야 될지를 좀 점검하는 용도로도 모의고사 성적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 정오표를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OX, OX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영역도 나오는 거예요. 윗칸의 영역별로 티가 나요. 안본 티가 밑이라 그래서 네, 윗칸에 네, 영역이 뭐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면 뭐 빈칸 주로 뭐 아니면 국어는 뭐 독서, 뭐 화법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런 식으로 그 다 영역들이 다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표현이 된단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고 특정 영역에 혹시 많이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대평가 과목과 절대평가 과목으로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1학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가 다
그 절대평가로 네.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의 약점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등급이 나왔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지금 대학을 가는데 좀 불리한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엄청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등급 선상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웃긴 게 2학년 과정부터는 또 상대평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애들이 2학년 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자기는 1학년 때까지는 사탐이나 과탐이 1등급이 나왔는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 뭐냐면 상대평가가 되니까 40점 이상을 받더라도 좀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과학탐구가 한 45점 정도에서 1컷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과목별로. 그리고 사회탐구도 40 중반에서 초반까지도 1등급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탐구는 일반적인 절대평가와 동일한 형태로 성적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2학년, 3학년 갔을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의 포인트를 가지고 검사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수능이 현재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과목별로 실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외에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탐구 과목을 생각하는데 이제 탐구 과목조차도 지금 절대평가고 한국사도 절대평가니까 내가 원하는 등급을 지금 받았는지 이제 일단 그것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고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과학탐구가 됐던 사회탐구가 됐던 선택을 하면서 이게 상대평가로 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렸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1학년과 2학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얘기했는데 네? 너무 정리 좀 잘해 주시는데요. 제가 모르는 거라 저는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려고 안 그러면은 너무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는 또 뭘 확인을 할까요? 마지막에. 좀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년별에서 실시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고 하는 건 총점의 전국 서차까지 나와요. 총점의 전국 석차. 예, 그래서 총점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를 다 세우고 제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 기준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거기에서 전국 백분위가 뭐 96%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모의고사 관련돼서 별도 교내상을 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전국 4%라고 하게 되면 총점의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선을 정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전국연합평가는 재학생들끼리만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네. 함정이더라고요. 그래서 N수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국 석차에서 좀 많이 밀려요. 어느 정도? 3학년 3학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96%대 전국 석차 기준 96%라고 하더라도 92% 정도까지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100%에 가까울수록 성적이 좋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96%면은 어느 정도 1등급이었는데 이 학생이 4% 정도가 더 떨어지면 92% 정도 2등급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만큼 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잘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있죠. 분당인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3 3월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 30%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70%는 하강하거나 조금 하강하거나 아니면 많이 하강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선생님. 그게 30%. 그게 유지하고 유지, 30. 유지하고 올라가는 걸 합해서 네. 상승 플러스 유지가 30%고 나머지 70%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계단으로 아니면- 지나오부터 계속 마무리가 계속 우울하게 되는데 어쨌든 첫 시험입니다. 그렇죠? 올해 첫 시험이고 그리고 그 성적표를 보실 때 분명히 아이들은 안 보여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은 모의고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고3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애들 원점수만 기억하세요. 맞아요. 원점수랑 등급. 네, 맞아요. 그거 말고 정말 정오표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원점수가 90점이니까 90점대 애들이 모여있는 학원을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좀 많이 택하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90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약점이 명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조기에 조금 케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더 좋은 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를 보면서 우리 애가 특정한 영역에 지금 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원 스케줄하고도 또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1학년은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의 그 약점이 어딘지 강점이 어딘지 이렇게 보시고 학원도 살짝 조정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